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9월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에서 7년 만에 다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 지진의 발생 원인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박병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 그리고 김병민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30일이었는데 두 분도 지진 나고 좀 많이 놀라셨죠? 예, 저도 지진을 느꼈습니다. 예, 느끼셨어요? 네, 저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못 느꼈는데 11월 30일 새벽 4시 55분에 울린 재난 문자를 듣고 저도 잠이 깼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떤 지진인지, 이 지진 어떤 원인으로 발생됐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출발하죠. 박병철 센터장님. 예,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4시 55분 경주시 동남동 쪽 19km, 발생 깊이는 지하 12km에서 규모 4.0 지진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진도가 5면은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정도의 지진이었고요. 울산 지역은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가봤는데 오늘까지 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 신고도 없고 다만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들이 한 100여 건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됐고요. 현재 그 지자체에서 이제 경주나 경주시나 경북 지자체에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4.0이면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데 피해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번 지진이 2016년 9월 그 경주 지진이 5.8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고 그 이듬해 2017년 포항에서 11월이었는데 5.4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어떤 연관성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2016년 경주 지진을 일으켰던 단층이랑은 다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다른 상황이고요. 단층에서 발생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동남권 일대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그 쌓였던 그런 응력들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더 응력을 받게 되고 그 응력이 그 단층의 그 저항력을 초과하게 되면은 또 지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상관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경주 지진과의 그런 상관성을 배제하지 말고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큰 지진을 저희 가까운 곳에서 겪고 나니까 체감상으로는 한반도에서 특히 동남권에서 지진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시민분들이 계실 텐데요. 센터장님은 통계를 갖고 계시니까 그 오래전부터 과연 정말로 최근에 한반도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발생 통계는 기상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을 관측하고 통보하는 기관이 기상청인데요. 1978년도부터 지진 관측을 한 이후로 규모 2.0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 미만의 지진도 발표는 하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 2.0 이상의 지진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이 경주 지진이 2016년도에 나기 전에는 연평균 36회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한 200회 이상 지진 발생이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진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2018년도 이후로는 115회로 줄어들고 현재는 연평균 90회에서 100회 정도 사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진 발생 빈도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오늘 아침까지 북한 길주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총 101회 정도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녹화일 기준입니다. 녹화일 기준, 올해 녹화일 기준 101회가 발생했는데 규모 3.0 미만의 지진이 87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강원도 해역 지역에서 지진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자, 교수님,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이 어떤 단층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게 지진 나고 나면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시민분들이 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단층이 지진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단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층은 과거에 지진을 일으키는 흔적이 있는 그런 안반 내의 파열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진을 일으키는 경력이 있다는 것은 미래에도 또 지진을 또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층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로 이제 그런 단층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단층면의 길이와 너비가 지진의 규모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들을 하면은 앞으로 어떤 규모의 그런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층뿐만 아니라 미소 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지진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주로 단층면 위로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예. 단층이 없는 곳에서도 미소 지진들이 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소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층들은 이 활성도가 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소 지진, 그러니까 2.0 미만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네. 앞으로 통계적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동남쪽 특히 좀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동남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압축응력을 좀 받는 그런 지역으로 지진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뭐 지진 발생 빈도를 봐도 그렇고 동해안 동남권 지역에 좀 지진이 잦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층이라는 게 과거에 큰 지진이 발생했던 흔적인데요. 예. 그런 단층을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제4기 단층이라고 해서 258만 년 내에 뭐 큰 규모 6.0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던 흔적들을 보니까 16개 정도의 단층이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258만 년. 네, 한 번 정도의 네. 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흔적이 한 16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예. 그 역사적으로도 뭐 경주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꼭 동남권 지역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피해가 있었다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예. 뭐 동남권 지역만 꼭 피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우려를 하지 말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동남쪽이 단층도 많이 있고 지진이 좀 많이 잦게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행안부 기상청과 함께 단층 조사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단층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조사입니까? 네, 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상청과 행안부에서 단층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부처에서는 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행안부에서는 이제 트렌치 굴착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표면 근처에 있는 단층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보통 이제 수십 킬로미터 지하에서 발생을 하는데 지표면까지 그 단층이 파열됐다는 것은 과거에 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이제 지진의 그런 그 경력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 그런 단층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소 지진들을 관측을 해서 신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층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가 조금 다른 이제 접근법으로 다른 의미에서의 단층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몇 해 전에는 이 영남권에서 조사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지금 행안부는 충청권과 수도권 쪽으로 이제 그 조사 지역을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상청에서는 현재 강원권에서 그런 단층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층 조사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조만간 그 우리나라 전역에서 단층이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면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잖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예, 시설물이 지진으로 이제 붕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내진 설계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거나 많이 발생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할 때 지진 구역을 1과 2로 나누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진이 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지진 구역 1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발생하는 곳은 제주도와 강원 북부 지역을 이제 지진 구역 2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과거의 지진 발생 데이터나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서 내진 설계에 도입되는 지진 구역을 설정하는데 새로운 뭐 단층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 지진 구역을 다시 재검토를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가동 중이지만 예.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 1단계 조사 결과를 지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지진 발생 원인, 단층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박병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 그리고 김병민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진 대응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좀 울산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원전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일 텐데 지진에 있어서 원전은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울산 시민이고요. 예, 울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전 기술도 좀 선도적으로 앞서 있고, 그다음에 원전 내진 설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지진이나 뭐 자그마한 진동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또 중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재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런 기술력을 능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연구와 조사 그리고 모니터링, 뭐 검증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울산에는 산업단지나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많고 더욱더 이제 큰 지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진이 이제 자연재해입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정부 차원의 지진 방제 정책 좀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네, 2016년도 경주 지진하고 연이어 발생한 그 포항 지진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지진 방제 정책이 대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고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지진 방제 종합 계획을 5개년마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 종합 계획에 따라서 전 부처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포항 지진을 통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요 공공시설물을 좀 더 빨리 내진 성능을 확보하자. 그리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참여를 좀 활성화하자. 그리고 지진 대비 역량을 강화하자. 그리고 신속하게 지진 경보 체계를 보낼 수 있도록 강화를 하자. 그리고 단층 조사 등 과학 기반의 지진 R&D 협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기존 공공시설물은 2028년까지 내진율을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달성하겠다는 35년까지. 그리고 예. 경주나 이제 포항 공공시설물이나 영남권 학교시설은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울산은 빠졌습니까? 울산도 영남권 포함되니까. 경주와 포항 공공시설 2024년까지. 학교시설은 학교시설은 아마 제가 알기로 울산도 굉장히 울산시에서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 의무 대상을 뭐 좀 확대를 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좀 지원해주는 그 제도를 좀 확보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상청에서 지진 경보, 조기 경보를 보냈는데 시간을 3초에서 5초 수준으로 또 단축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문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문자가 울리잖아요. 그럼 시민들은 야 어디 지진 났나 보다. 그리고 바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났습니다. 대비하세요라는 취지에서 문자가 발송되는 것인데 사실 정말 내 주변에 피해가 막 지금 발생하고 있고 내가 엄청난 진동을 느꼈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좀 당황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재난 문자를 2번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 지진 조기 경보로 해서 규모 4.3이라고 해서 이제 먼저 알려드렸고 신속 분석을 해서 4.0이라고 2번 알려드렸는데요. 지진을 빨리 알려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진앙지 가까운 곳은 지진파가 먼저 도달되니까 먼저 진동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특히나 경주나 울산 지역은 먼저 진동을 느끼시고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서울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진동보다는 문자를 먼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 그리고 지진이 이쪽 뭐 경주 지역에서 났으니까 혹시나 좀 내가 뭐 출장이라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뭐 출장을 연기한다던가 아니면 친척들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해제된 다음에 안부 전화를 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요. 제일 큰 목적은 그 지진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낙하물로부터 몸을 좀 보호하라.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 안에도 보면 여기 조명들이 굉장히 많고 낙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붕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보면 낙하물로 인해서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동을 벌써 다 느끼고 끝났다고 하면은 또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에 내가 진동을 느끼면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있을 것 같다면 전기나 가스불을 끄고 내가 계단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대피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2016년 그 경주 지진 때 제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 라이브 방송 때 지진이 진동이 느껴져서 조명이 막 흔들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문자 발송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때라서 저는 사실 지진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어디서 공사를 하나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자 발송이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받으면 뭐 탁자 밑으로 좀 들어가신다든지 낙하물을 좀 조심하셔라. 바로 좀 움직이시라, 행동하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산업단지 일반 건축물 시설 내진 보강 대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만 더 좀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그 포항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 그 행안부에서 이런 내진 보강 그다음에 검증하는 점검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부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주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 공법이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검증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도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이제 실제로 지진이 왔을 때 이 건물이 안전한가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건설되었거나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한 그런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추가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서 시공부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내진 적정성이나 안정성을 사후에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설계와 시공 차원에서 철저하게 그런 내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자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4.0인데 전국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됐거든요. 이게 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상청에서 뭐 텔레비전이든 홈페이지든 뭐 네이버나 다음 포털 등을 통해서 지진 발생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국민들께는 휴대폰 재난 문자를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이제 이상부터는 휴대폰으로 지진 발생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규모 3.0에서 3.5 미만인 경우에는 반경 50km에 해당 광역 시도 단위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3.5 이상 4.0 미만 같은 경우에는 반경 80km. 그리고 규모 4.0 이상은 전국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지진이 처음에 4.3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를 인해서 그래서 전국 단위로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대비를 하셔라. 그리고 행동 요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라라고 알려드리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많이 놀라셨어요. 삐 소리가 3.5 이상부터는 40데시벨로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3.0부터도
삐 소리가 나서 좀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3.0에서 3.4, 3.5 미만까지는 소리는 안 나고 아하. 안내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5 이상이면 소리가 네, 납니까? 소리가 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여진 이야기를 막 통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지진도 여진이 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가능성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항상 여진이 발생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진의 빈도나 그다음에 지속 기간, 뭐 규모, 여진의 규모 이런 것들은 이제 본진의 크기에 또 상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내에 1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규모가 4.0이고 다행히도 그 4.0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적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규모 2 이하의 여진만 한 12개 정도 근방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또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또 여진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본진보다 우리가 본진이라 생각하는 이 4.0 지진보다 조금 더 큰 지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방심하지 말고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게 재난 문자 발생하면 바로 오지만 언제 몇 시에 지진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은 정확히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 지진 발생의 위치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층이 있고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지진이 언제 몇 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지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뭐 언제 납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지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지진이 언제 발생하느냐 예측할 수 있냐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여쭤보시는데 지진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는 그 확률론적으로 지진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우 확률이 얼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에 진도 얼마 이상의 진동이 5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확률론적 재해 분석, 지진 재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이제 확률론적 예측에서도 단층 조사가 가장 선행되어야 됩니다. 단층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것 좀 더해서 연구를 해서 이 확률론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진 발생하고 나면 뭐 집안 침하라든지 뭐 건물에 어떤 데미지를 입는다든지 2차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겪었던 5.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그 피해하고 지금 다른 경우가 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액상화 현상이 발견이 됐지만 더 큰 지진이 있었다 하면은 이런 액상화로 인해서 건물의 전도나 침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중국 스촨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언세코라고 해서 대규모 산사태가 나서 물을 막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산사태가 나서 흙들이 저수지로 들어가서 저수지 물이 넘쳐서 하류에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우리는 여름철 태풍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있잖아요. 그런 태풍과 지진이 같이 겹쳐버리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제방이나 시설물들의 성능이 더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시지가 되고 사회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한쪽에 많이 몰려 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귀가가 이제 곤란해지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많은 이재문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막 제일 큰 게 이제 재산 피해로 인한 사회 혼란 이런 것들이 가장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사전에 그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희 녹화 전에 작가랑 이야기하면서 동남권 쪽에 좀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지진에 있어서 있다. 지반이 약하거나 뭐 산이 많은데 터널 이야기도 좀 하신 것 같고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집안 특성, 그다음에 집안 특성에 따라서 지진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동남권 지역 중에서도 이제 울산과 그다음에 포항 쪽에서
좀 지반이 좀 더 약하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경주는 좀 더 단단한 안반 지역이고 지반 자체가 약하다. 예, 울산 지반이 지역이. 조금 무른 지반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진파 자체도 이렇게 특성이 변화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터널이나 산사태 같은 것들에도 좀 취약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안반이나 지반 내에 이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네. 시공 후에는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와도 크게 이제 그 염려되는 부분은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가 또 70% 정도가 그 산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이 많고 급경사지도 많고 그래서 아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런 또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강우나 태풍에 의해서 지반이 조금 더 약해진 상태에서 지진이 오면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 포항 지진 때도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산사태나 이제 그 암석이 좀 굴러 떨어지는 현상들 크지는 않지만 약간 발견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 항상 관심을 갖고 준비하자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박병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 그리고 김병민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반도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피해들도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된 이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들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조사,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동 요령 사전에 좀 숙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